1, 2학년 때 봄, 가을을 배우던 아이들의 사회, 과학 교과서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갑자기 한자어로 된 개념어가 쏟아지게 되거든요. 고장, 촌락, 물질의 성질과 같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친구들과 쓰지 않던 단어들이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휘력과 문해력이 약한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무슨 내용인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연산 문제집은 그래도 잘 푸는데 문장제 문제만 나오면 어려워하고 자꾸 틀려요. 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나침반의 해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생활 중에 가장 긴장되는 학년이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초등 3학년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비슷비슷해 보이던 아이들의 실력이 격차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학년이 바로 초등 3학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화장실 실수는 안 할지,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잘 지낼지, 유치원에서 이제 막 졸업한 아이들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지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시다가 본격적인 학업 성취에 대한 고민은 바로 이 초3부터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초3 교과서를 보면 그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시기를 지난 2014년 첫째와 바로 이 시기를 앞둔 2017년 둘째를 키우면서 그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흔히들 공부머리라고 하죠. 사실 이 시기는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받아들일 지식의 그릇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바로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을 앞둔 2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기억 2학년 2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3학년 공부가 궁금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3학년 때는 어떤 수업이 더 많이 있는지를 알려주셨더라고요. 아이가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색칠도 하고 작성을 해서 왔더라고요. 엄마 3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을 더 배운대. 맞아. 3학년 때는 사회, 과학, 도덕,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는 지리, 법, 경제, 한국사, 우주, 지구, 에너지,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3학년 생활의 중요성, 어떤 준비에 대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그 수업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학교에서도 교과 자체에서도 2학년 아이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3학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3학년부터 어려워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볼까요? 이미 첫째의 3학년 교과서를 본 엄마로서 1, 2학년 때 봄, 가을을 배우던 아이들의 사회, 과학 교과서를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갑자기 한자어로 된 개념어가 쏟아지게 되거든요. 고장, 촌락, 물질의 성질과 같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친구들과 쓰지 않던 단어들이 교과서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휘력과 문해력이 약한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국어로 하는 수업인데도 외계어 같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면 4학년이 돼서 수포자, 영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부를 포기하는 공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3을 준비할 이 겨울방학에 어휘의 벽을 넘게 해줄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불안하니까 무조건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무슨 내용인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연산 문제집은 그래도 잘 푸는데 문장제 문제만 나오면 어려워하고 자꾸 틀려요. 네,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바로 아이가 어떤 지점이 막혀 있는지 이 결손 지점을 모른 채 양치기만 계속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열심히는 하는데 이 성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이의 탓이 아니라 진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교육은 무작정 지식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의 현재 상태를 데이터로 정밀하게 읽어내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솔루션이 천재 교과서의 밀크티입니다.
제가 교육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밀크티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바로 딱 하나, AI를 통한 정밀한 진단과 처방 때문입니다. 밀크티를 켜고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AI 진단평가였는데요. 저는 평소에 저희 아이가 연산은 문제없이 빠르게 잘 해서 수학은 좀 하지 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이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놀란 지점이 있었습니다. 연산 그래프는 높은데 이 문제 해결력과 추론 능력 수치가 낮게 나온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연산은 잘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숫자를 기계적으로 더하고 빼는 것은 잘했지만 문장으로 된 문제를 읽고 생각하는 힘, 즉 수학적 문해력은 부족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아이의 이 상태를 모른 채로 초3을 그대로 올라가서 수학에서 분수와 도형 그리고 서술형을 만났다면 수학 싫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이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이 평면 도형 파트를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알수 있어요. 밑에서 바라보면 사각형 모양이고 옆에서 바라봐도 사각형 모양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각기둥 모양의 사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각기둥 모양은 주사위와 상자예요. 3, 4, 5, 6, 7, 8, 9, 10, 11, 12. 각 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각 기둥의 전개도라고 해요. 그럼 건이가 하얀 흰 종이를 이렇게 만들면 그걸 접으면 이렇게 해? 산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때 큐브 만들려고 했다. 그렇지, 그냥 그렇지. 십자가 모양.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그럼 위에 뚜껑이 없잖아. 없는 거야. 그래서 종이 문제집을 했다면 쓰고 지우고 하면서 지우개 가루 털고 짜증냈을 텐데 이 태블릿에서는 3D 그래픽으로 도형을 직접 돌려보고 자르고 펼쳐보는 활동을 하면서 엄마 이거 봐 십자가 모양이 돼 하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래 이게 바로 요즘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식이구나 싶더라고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감각적으로 체득을 하니까 3학년 수학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이 돼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과목 사회와 과학, 밀크티의 멀티미디어 배경 지식 콘텐츠 덕을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하루는 아이가 식탁에서 밥 먹다가 엄마 옛날 사람들은 봉수대로 문자를 보냈대.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밀크티 역사 만화에서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단순히 만화만 봤던 게 아니라 관련된 실제 유물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상이 연결되니까 머릿속에 강력한 이미지로 남았던 거예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3학년 교과서를 읽는다면 당연히 술술 읽힐 거예요. 이게 바로 문해력의 선순환입니다.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이 문해력 부분에서도 밀크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아이의 배경 지식을 확장을 해줍니다. 이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도 내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갈등이 생기기도 쉽고요.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밀크티에서는 AI 1:1 첨삭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블릿 펜으로 서술형 답안이나 짧은 글을 쓰면 정말 1초 만에 AI가 분석해서 이 맞춤법은 물론이고 문맥에 맞는 표현까지 고쳐줍니다. 만약 제가 옆에 있었으면 글씨 좀 똑바로 써, 이건 맞춤법 틀렸어 라고 계속 잔소리하면서 아이는 결국 나 안 해 라고 했을 텐데 엄마의 학습 매니저 역할을 밀크티가 완벽하게 분담을 해줬습니다. 네, 현명하게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내 공부를 대신하게 해주는 어떤 대체제 역할이 아니라 내 공부를 도와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밀크티를 시작하고 나서 아이에게는 벌써 루틴이 생겼습니다. 저녁 먹기 전 5시 정도가 되면 아이는 알아서 태블릿을 켭니다.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출석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컵, 오늘의 학습을 다 끝냈다는 작은 성취감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보상 중독에 대한 걱정을 좀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초등 저학년에게는 즉각적인 보상과 성취감이 자기주도 학습의 씨앗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만들어진 루틴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그 힘이 초등 3학년의 공부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비 초3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2학년 겨울방학.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너무나 다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이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네, 이 반복 훈련과 오답 관리 그리고 개념 설명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기계에게 맡기시고요. 아이들과는 방학 동안 좋아하는 책 많이 읽고 또 서로 즐겁게 대화하는 좋은 경험들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초등 3학년이 초등생활에 있어서 큰 변화의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아이의 진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이번 겨울방학 막연한 불안감으로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이 밀크티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으로 아이의 부족함은 채우고 잘하는 곳은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밀크티가 교육나침반 구독자분들께 제공한 아주 특별한 혜택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2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나침반이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서 기간 내에 무료 체험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을 증정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링크를 통해서 결제 후 신청까지 해주시는 분들께는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 풍성한 혜택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